2022년 2월 7일 월요일 오전 8시 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는 광주가 아니라 삼성병원에 가서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은 어제입니다. 윤석열이 광주에 가서 머리를 숙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요 일간지들은 전부 지난 4일과 5일 즉 주말에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가 조사한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이 35, 이재명이 31, 안철수가 12.1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4일과 5일 똑같이 중앙일보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이재명이 윤석열을 앞서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앞서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다시 엎치락뒤짝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윤석열이 41.7, 이재명이 37.0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말이죠. 그러니까 13일 일요일하고 월요일 14일 이틀 동안 걸쳐서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마감됩니다. 14일날 마감됩니다. 엎치락뒤짝하는 겁니다. 엎치락뒤치락해요. 이제 대선 주자들이 속이 타겠죠. 야, 이거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뭐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하자. 이준석이는 단일화할 필요 없다. 뭐 그 집안도 좀 복잡합니다. 안철수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는 그냥 끝까지 가겠다. 안철수 쪽 캠프 쪽에서는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좀 했으면 공동정부 구성 이런 이야기를 입 밖에 올렸다고 합니다. 디지털 정부를 구성해봐라 이렇게 좀 안철수를 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은 여전히 단일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급합니다. 윤석열이가 급합니다. 이재명이는 봉화마을에 가서 또 노무현 바위인가요? 거기 가서 찾아가서 눈물을 또 훌쩍거렸고 그걸 또 올렸다가 SNS에 올렸다가 친문 단체로부터 항의를 받고 내렸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또 광주에 갔습니다. 윤석열이가 광주에 간 기사를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5.18 묘지서 고개를 숙인 윤석열, 광주를 AI 대표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 박혜인 기자가 오늘 새벽에 쓴 기사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런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역시 또 제지당했습니다. 기사를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5.18 희생자분들이 영령을 위해 참배했습니다. 6일 광주 국립 5.18 민주의 묘지를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도 추모탑에 분향하지 못했다. 추모탑을 가로막아선 20여 명의 5월 어머니회 회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30m가량 떨어진 참배광장에서 약식 참배를 했다. 또 못 들어갔습니다. 윤 후보는 전두환 발언 이후 지난해 11월에도 5.18 묘지를 찾았지만 추모탑에 가지 못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제가 민주묘역을 3번째인가 4번째인가 온 것 같은데 2번은 분양을 못했다. 광주를 방문할 때는 꼭 자유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의 상징인 민주묘역을 찾아 예를 갖추는 게 정치인으로서 맞는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 참여 선언 뒤 윤 후보가 광주를 찾은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윤 후보는 이날 행사가 끝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군가가 질문을 했다. 어떤 질문? 5.18 정신을 헌법 개정안에 넣는 것이 왜 공약에 빠지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헌법 개정은 공약이 아닌 국민 합의 문제지만 개정된다면 5.18 정신이 전문에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또 느꼈다는 겁니다. 5.18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윤석열의 광주 방문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윤석열이는 광주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윤석열 개인은 그때 광주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사법시험을 좀 늦게 합격을 해가지고 아마 연수원에 있었던가 아니면 뭐 초년 검사 시절일 겁니다. 윤석열이는 개인적으로 광주에 빚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내려가면 푸대접만 받아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죠.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의 대부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고 분노하는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지금 이 후보 중에 태극기를 들었던 후보가 있습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뭐 1, 2등 하는 후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 지난 5년 동안 광화문 시청 앞 서울역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 또 연인은 1200만이 넘는 사람이 여기 모였습니다. 근데 이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후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요. 이게 올바른 일이에요? 이분들 다 미국으로 이민 가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목소리는 누가 대변해 주느냐 하는 거죠. 뻑하면 광주에 내려가서 묘비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 광주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바깥에서 고개를 숙이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대변해 줄까요? 이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까요? 왜 이렇게 됐죠? 이때 우리가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서울역에서 태극기를 들고 목청을 높였을 때는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문재인을 단죄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단죄한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일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 뭐 한 거예요, 5년 동안? 전략이 없었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여서 태극기 들고 목청만 높이고 시간 뺏기고 돈 없애고 여기 와서 한 일이 뭐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5년 동안. 저는 여기에 모인 분들을 남발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모이도록 리더가 있었다는 겁니다. 리더가. 여러 명의 리더가 있었어요. 물론 다 자발적으로 모였지만 자발적으로 모였지만 그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을 더욱더 조직적으로 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 아니에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일 먼저 이 태극기 세력을 안 해요, 여러분들. 이 태극기 세력 전부 다 내 겁니다. 윤석열한테 가져갔어요, 이 태극기를. 그 목사님이 이 태극기를 전부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가서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발쳤어요, 목사님이. 그리고 쭉 그 목사님 뒤를 따라서 광화문의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목사님 뒤를 쫓아가서 문정길 앞에 문을 끊고 이 사람들이 다 윤석열이를 지지한답니다. 그리고 갖다 바쳤어요. 이게 올바른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올바른 일이에요? 여론조사 한번 내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정의당의 심상정이 2.9%입니다. 정의당 심상정도 2.9%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2.9%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도대체 이분들은? 아니 정의당 심상정에도 2.9%가 나온다니까요. 도대체 이분들은 유령 인간들이에요? 투명 인간입니까? 다 이민 가셨어요? 저는 여기에 모인 이분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분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략이 없었고 그리고 배반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배운 사람들이 지금까지 배반해왔다는 겁니다. 조선도 그랬어요. 조선의 선비들도 배운 사람들이 배반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목사님 뒤를 따라서 쭈르르 가서 윤석열에게 무릎을 꿇고 이 태극기를 전부 당신에게 바칩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지금 목사님을 비롯한 여기 나가서 연설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여기 가서 유튜브 방송한 사람들 많죠. 대부분 다가 유튜브 방송을 했던 대부분 다가 어떻게 됐나요? 다 배신했어요. 태극기를 배신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정치적 후보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분이 광화문에 모였던, 시청 앞에 모였던, 서울 앞에 모였던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분이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한 번도 문재인을 욕한 적이 없어요. 문재인을 나무란 적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를 단죄하겠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지해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윤석열을 지지해야 되느냐고요?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분들 정신 나가도록 만든 몇몇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광화문 세력과 힘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배신했어요. 지금 이 대선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뭐 하는 꼴이냐고요. 그러니까 항상 욕을 먹는,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는 거고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너희들은 투명인간 취급해도 뭐 와서 뭘 달라고 아각대는 사람도 없고 밥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너희들은 와서 표 찍어달라면 예 하고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냥 표 찍어드릴게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표 달라면 표 다른 대로 죽고 감옥에 보내면 그냥 감옥에 그냥 들어가고, 너희들은 그런 아주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야 라고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한테 지금 표를 갖다 바치겠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간 사람도 윤석열이 감옥에 들어가서 윤석열이 감옥에 보낸 사람이에요. 윤석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노예예요, 노예. 여기나 지도자라고 했던 노예 반장입니다. 노예 반장들이 노예들을 전부 데리고 가서 윤석열 앞에 무릎을 꿇고 표 드릴게요.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감옥에 보내면 감옥에 보낸 대로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고 항상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써요. 여기 모이느라고 전철비도 들었을 거고 지방에서 버스 타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신문 광고로 또 열심히 내요. 조선일보에 이렇게. 조선일보가 이분들 사람 취급하는 줄 알아요?
돈은 다 이분들로부터 광고비 받고 조선일보가 이분들 기사 한 줄 내주는 줄 내준 거 봤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고요, 우리는. 예? 돈은 돈대로 갖다 바쳐, 조선일보에. 감옥에 보내면 그냥 무조건 감옥에 가 끽소리도 못하고. 그리고 투표가 되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표를 또 갖다 바쳐. 그게 태극기예요, 여러분? 그게 태극기입니까? 저는 이분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아요. 이분들을 속인 사람, 비겁한 사람들을 나무라고 싶은 겁니다. 한 조선시대에도 배웠다는 사람이 백성을 등쳐먹었어요.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백성을 등쳐먹고 왕 주변에서 그들은 호위해식했습니다. 호위호식한 사람들이 조선의 선비들이에요. 대한민국 똑같습니다. 우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고 정당을 만들었어요. 당비까지 받았어. 그래 놓고는 윤석열이 지지해야 되는데 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거 우리 윤석열이 지지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매도시켜요. 협박해. 그들이. 여기서 지도자라고 나왔던 사람들이 협박해. 윤석열이 지지 안 하면 안 된다고 협박해.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윤석열이가 감옥 갔다 온 사람도 있어. 정말 무서운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또 하나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4.15 총선이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일 들어본 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후보 중에 누구 하나 4.15 총선이 부정이다라고 얘기하는 후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 후보 4명 중에 한 사람을 지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난 토요일 날 오근호 미디어A 대표가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오근호 후보는 부정선거 규명에 앞장선 분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나서겠다는 겁니다. 나서서 이분은 이거예요. 자기가 선거 공보 만들 때 집에 선거 공보가 하나씩 배달되잖아요. 배추는 투표지 이런 거 인쇄해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선거 무효소송, 가처분 소송하고 다 후보의 자격으로서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목적으로 대선에 나온 거예요. 애국적이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김경재 후보는 지난 4.15 총선이 끝나고 63대 36을 가장 먼저 이거 부정이야 라고 주장하신 분이 김경재 후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63대 36 이거 조작된 수치야 라고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김경재 후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사실에 알아야 돼요. 김경재 후보는 내일입니다. 8일. 내일 신자민연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합니다. 신자유당으로 당명을 바꾸려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자민연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내일 출정식을 합니다.
오근호 후보의 그 정치자금 후원 계좌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8천만 원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이게 오근호 후보의 정치 후원금 계좌입니다. 김경재 후보의 김경재 펀드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20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총 10억 원의 선거 자금을 모집합니다. 특이한 점은 김경재 후보는 자신의 집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자신의 집을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를 지금 2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드린다. 연리 1.5%의 이자를 지급해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미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1톤 트럭 외에 그 유세 차량 있잖아요. 유세 차량을 지원해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프랜카드를 붙여주겠다는 교회 목사님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을 띄일 일이 없습니다. 여의도 아파트가 20억이 넘습니다. 연리 1.5%를 지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왜 오근호 대표하고 오근호 후보와 김경재 후보의 후원 계좌만 소개하느냐. 그럼 제가 누구 계좌를 소개해 줘야 돼요? 윤석열이 계좌? 안철수 계좌? 이재명이 계좌를 제가 소개해 줘야 돼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태극기를 들었던 그리고 전향하지 않은 투항하지 않은 그리고 4.15 총선이 부정이고 4.15 총선 이번 사면후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후보를 지지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기자가 어떤 후보를 지지할 때는 솔직하게 나는 왜 어떤 이유로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가 오근호 후보와 김경재 후보를 이렇게 지지하는 이유, 후원 계좌까지 또 펀드 계좌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유는 제가 생각하고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태극기를 들었던 애국 광화문 세력이었다. 둘째는 이번 3구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번 3구 대선에서 두 후보가 나오면 아주 효과적으로 부정선거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당 참관인으로 투표장, 사전투표장, 본투표장 그리고 개표장에 정당 참관인을 파견하는 겁니다. 후보자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은 믿을 수 없는 정당입니다. 제가 4.7 재보궐선거 때 해봐요. 정당 참관인을 제가 또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여러 번 내용 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정당 참관인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교육시켜서 부정선거를 감시해드리겠습니다. 싫다 거절했어요. 내가 봤더니 4.7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정당의 정당 참관인들은 취로 사업 성격이 강해요. 이번에는 누가 좀 우리 지역구에서 누가 저기 아씨가 용돈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어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는 부정선거라면 아주 학을 띠는 사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윤석열 씨 부정선거 감시하자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각 지구당에서는 지역구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당협위원인가요? 각에서는 이번에는 어떤 분을 좀 챙겨드려야지, 용돈 챙겨드리지 이거 생각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이 속해 있는 정당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이 두 분 다 이번 3구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강하게
감시할 후보들입니다. 사전선거는요, 여러분. 사전선거장에 가면 관내 투표, 관외 투표가 있어요. 그래 일일이 적어야 돼요. 혼자는 힘들어요. 관내 투표, 관외 투표, 관내 이렇게 두 후보가 나눠서 한 분은 관내, 한 분은 관외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화장실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참관인이. 그래서 이 두 후보가 참여하면 부정선거를 감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근린선거 시민행동에서 3구 대통령 선거 국민 참관인단을 모집합니다. 여기 좀 전화번호를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는 1668-4264입니다. 1668번에 4264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근린선거 시민행동에서 모집하는 국민 참관인에 가입하실 수 있고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이 영상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오건화 대표와 그리고 김경재 후보를 지지합니다. 두 가지 조건. 태극기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와 싸워왔다. 자유우파다. 배신하지 않았다. 굴복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이 두 후보는 4.15 선거가 부정이었다고 주장을 해봤다. 그리고 3구 대선에서 강력하게 부정선거를 막을 것이다. 그래서 두 후보를 지지합니다. 제가 뭐 잘못한 일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저는 잘못한 일 없습니다. 저는 두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것이 솔직한 기자의 말이라고 여러분 믿어주시면 됩니다.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재정적 후원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우파의 지도자들이 배신만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행동했다면, 그 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엄청난 인적 자원, 그 엄청난 물적 자원을 몇몇 사람들이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